절정 부분이죠.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유심칩 가격이나 물어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직원 앞에 앉게 되었고 그가 내민 서류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어 넣고 할머니 신분증을 건네고 말았다. 즉 찬성이가 드디어 개통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갖게 된 것은 할머니가 새로운 걸 사준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얻어다 준 것입니다. 휴대전화의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첫째, 아버지에 대해서 회상하게 하는 물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학급의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었던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갖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할머니께서 가져다 주는 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 새로운 소비 욕구가 생겨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찬성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준 것처럼 그림자 개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통화를 시도하죠. 마지막으로 운전등 기능을 사용해서 에반을 찾는 데 쓰기도 합니다. 손수레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거기 에반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 있다. 자, 이 사실은 찬성이에게 굉장한 안도감을 주었겠죠.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 있어. 유식금값 10,000원에 충전기 5,000원. 원래 개통비 30,000원인데 지금은 무료를 해줄게. 이것은 직원의 얘기죠. 돈이 없을 때는 돈 쓸 일도 없지만 돈이 생기면 쓰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또 막상 써보면 그 돈이 큰 돈이 아니라 쓰기 시작하면 금방 없어지는 것이 또 돈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동물병원이 문을 닫는 기간 동안 동물병원이 상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상중이라서 문을 닫는 동안 어차피 용돈 하루에 2,000원이죠. 요걸 아끼면 되니까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 가진 돈은 99,000원인데 하루 지나면 2,000원, 하루 또 지나면 4,000원, 사흘 지나면 6,000원이 생기기 때문에 메울 수 있을 것 같다. 큰 비장이 없다. 병원 데려가는 데는 이런 인식이죠. 드디어 개통이 됐기 때문에 찬성이는 휴대전화 버튼을 수없이 눌러보았다. 자, 휴대전화에 대한 호기심이 여기서 표현되는 것이죠. 실금이 간 액정 위로 환한 불빛이 들어오자 드디어 개통이 됐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이 비치지 않았다. 이 얘기는 그 전에 개통이 안 됐을 때는 자기의 얼굴이 비춰보는 거울 아닌 거울 기능을 했지만 이제 휴대폰이 열어준 새로운 세계, 신세계로 빠져든 것이죠. 휴대전화의 카메라 단추를 눌러서 발밑에 잠들어 있는 에반의 사진을 처음으로 찍었습니다. 이 에반의 사진은 역설적이게도 마지막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찬성이의 등 뒤로 냉장 트럭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하필이면 배경으로 왜 냉장 트럭이 지나갔을까요? 이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사건의 어떤 불길한 느낌과 함께 차로 인한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과 함께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고속도로는 트럭이나 차들이 질주를 하는 그런 속도의 공간인데 이 속도의 공간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장면이겠습니다. 에반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조용히 잠만 잤다. 에반의 병세가 점점 깊어지는 걸 의미하죠. 보채거나 끙끙대지도 않아. 이제 앓는 소리도 내지 않고 다리를 핥지도 않았습니다. 찬성이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자, 이 부분 이해가 되죠? 충전하는 동안 아주 짧은 동안만 에반을 보살핍니다. 찬성의 관심사가 휴대전화에 온통 쏠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틀 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그러니까 103,000원이 생겨서 이제 동물병원 갈 수 있죠. 더 이상 돈을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소는 지금 여름 휴가 기간과 주말 연휴가 겹쳐서 정말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파느라고 아주 고생을 하셨겠죠. 할머니와 찬성이의 대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점심 다른 거 사 먹는다고 돈으로 달라 하더니 아, 그거 이제 됐어, 할머니. 되다니 뭐가?
어제 받은 걸로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뭐가 해결됐냐고. 있어, 그런 거. 얼른 국수나줘. 이 대화를 보면 할머니와 찬성이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할머니는 뭐가 됐냐고 묻고 그런 거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찬성이는 일부러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머니에게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에반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갔었다. 그리고 자기가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전단지 돌리는 일을 했었고 그걸로 모은 돈 10만 원 가지고 이제 안락사를 시켜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아시면 불편해하실까 봐, 그리고 화내실까 봐 숨긴 거라고 할 수 있죠. 찬성이 호로록 국수를 삼키며 주방 안쪽에서 설거지하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모습은 허리를 굽혔다 펼 때마다 허리춤 사이로 찬성이 전날 밤 붙여준 하얀 파스가 보였다 사라졌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라든지 해설을 해주지 않고 그냥 이 장면만 보여주죠. 찬성이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이유가 있죠. 바라보면서 어떤 걸 느꼈을까요? 할머니가 힘들게 일하시는구나. 우리 할머니가 허리가 아플 정도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찬성이는 할머니가 자기를 이해해 주거나 풍족함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그 할머니에 대해서 안쓰러움과 고마운 마음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찬성이는 식기 반납함에 쟁반을 갖다 놓고 주유소 옆 등나무 벤치로 갔습니다. 주유소 옆에 등나무 벤치는 어느 휴게소나 가면 있는 곳이죠. 사람들이 담배도 피고 또 전화도 많이 합니다. 나 지금 어느 휴게소야. 차 엄청 막혀. 이따 저녁 때 들어갈게. 이따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끊죠. 찬성이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도 그 틈에 끼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놉니다. 주유소 옆에 등나무 벤치 그리고 휴게소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찬성이를 알아보거나 찬성이에게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찬성이는 혼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가상의 공간인데 이 장소에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구체성이 부여된 장소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이런 장소가 흔히 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남직한 일이다라는 개연성까지도 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만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봐주길 바라지만 사람들은 찬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즉, 고독함도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거죠. 교류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장소죠. 굉장히 사람들이 많지만 인파 속에 고독함을 느끼는 장소입니다. 화장실에 가고 금연 표지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음료수를 든 채 상대와 짧은 대화를 나누며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일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같은 애에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찬성이는 스마트폰으로 터닝 메카드를 보고 또 봤어요. 즉, 할 일이 없습니다. 달리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문득 자기가 지난 사흘 동안 누군가와 통화해 본 적이 없다. 찬성이 아는 번호도 찬성 번호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전화를 걸 때도 없고 전화가 올 때도 없습니다. 교무실로 전화 걸어서 반 친구들 연락처를 물어볼까 잠시 고민했지만 선생님과 통화해야 한다는 게 내키지 않았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아빠한테 걸었을 텐데. 오랜 궁리 끝에 찬성이 지갑에서 동물병원 명함을 꺼내들었다. 동물병원의 명함, 유일하게 아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죠. 상중이라 주말까지 쉰다는 말이 생각났지만 괜히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문을 열었을지도 몰라. 누가 받으면 뭐라고 하지? 찬성이는 계속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찬성이가 혼자서 계속 자문자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대화가 아니라 찬성이의 대사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다 독백입니다. 휴대폰 너머로 익숙한 연결음이 들렸다. 찬성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슴이 뛰었다. 몇 차례 긴 연결음이 이어졌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없었다. 찬성은 동물병원 쪽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이상한 안도를 느꼈다. 안도감의 정체는 뭘까요? 안도감의 정체는 동물병원이 열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도 된다. 데려갈 수 없고 안락사를 당분간은 시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고요. 혹은 자기가 전화를 했다. 아무도 받지 않았으니까 누군가와 뭐 통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찬성이는 굳이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한 거라기보다 자기 전화의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본 것뿐이고 그러한 의사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소년이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찬성이 지갑 안에 명함을 넣으며 남은 돈을 세어보았다. 10만 3천 원. 9만 9천 원에다가 이틀치 용돈 4천 원을 더한 10만 3천 원이고요. 이 돈은 동물병원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그러면 꼭 이것도 역시 찬성이의 내적인 독백이죠. 그러면 꼭 하고 점점점 생략했어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그러면 꼭 안락사를 시키러 가야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락사가 죽음이잖아요.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든. 그리고 안락사는 곧 자기가 애반하고 이별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꼭 시켜줄게 안락사. 그렇지만 그것이 꼭 내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락사를 시켜주면 그 다음엔 애반이 없으니까요. 다짐하며 일어서는데 찬성의 무릎 위에 휴대전화가 아스팔트 보도로 툭 떨어졌다. 깨졌을 수도 있고 기스가 날 수도 있죠. 어쨌든 추가로 비용이 든다는 걸 의미하고 이것은 찬성이가 예상치 못했던 이 일로 인해서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일이 지연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모아야 되니까요. 아주 고운 유리가루 입자가 손끝에 묻어났다. 찬성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당황한 것이죠. 바깥에 보이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찬성이의 심리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찬성이는 몹시 놀랐다. 왠지 찬성이는 당황해서 울상이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찬성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멋있네요. 집으로 가는 길. 이 사이에 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서 뭔가를 했죠. 자, 보겠습니다. 답은 집으로 가는 길. 찬성은 한 손을 길게 뻗어 휴대전화를 좌우로 틀며 햇빛에 비춰봤다. 검은 액정 표면에 닿은 빛이 물에 뜬 기름처럼 매끈하게 일렁였다. 더불어 찬성의 가슴에도 작은 만족감이 일었다. 액정에 보호 필름을 붙이니 왠지 기계도 새 것처럼 보이고 모서리 쪽 상처도 눈에 덜 띄는 것 같았다. 스스로에게 조금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명했다. 작은 만족감이라는 것은 자기 휴대전화가 굉장히 매끈하게 됐죠. 그래서 그 소비와 휴대폰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는데 큰 만족감이 아닌 이유가 조금 더 실망도 했기 때문이에요. 왜 실망했냐면 에반의 병원비를 헐어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했죠. 휴게소 전자용품 매장에 들렀다. 액세서리 용품 진열대 앞에 한참 머물렀다. 그러곤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한 보호 필름을 만지며 자기도 모르게 사흘이라고 중얼댔다. 사흘 정도는 에반이 기다려주지 않을까. 그렇죠. 사흘 정도 기다린다는 얘기는 하루치 용돈 2,000원 곱하기 사흘은 3일이죠. 6,000원이 생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서 이 보호 필름 값을 내야 됩니다. 동물병원을 또 못 가는 거죠. 10만 3천 원에서 필름 값을 지금 8천 원을 내고 나니까 얼마가 남아요? 9만 5천 원이 남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한 6천 원 이상 플러스가 돼야 10만 1천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흘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사흘을 기다려주지 않을까? 사흘 동안 무슨 일 없겠지? 에반이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기거나 너무 아프지 않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준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사흘만 참아주면 안 될까? 안 될까라고 얘기하면서 참아줬으면 좋겠다. 왜? 나는 이 돈을 써야 되니까. 응? 액정 보호 필름 붙여야 돼. 그러니까 사흘만 참아줘야 돼. 그래서 제일 아끼던 에반이라는 존재는 나의 소비욕 휴대폰에게 잠깐 양보를 해야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에반을 먼저 병원에 데려가고 그 다음에 용돈을 모아서 액정 필름을 사도 되잖아요. 그런데 얘한테는 지금 이 휴대폰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건이 돼 버린 거죠. 이렇게 돈을 모으는 계산을 하는 사이 찬성은 어느새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어느새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는 얘기는 자기도 모르게 구매했다, 소비했다라는 뜻이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래서 어느덧 돈이 95,000원으로 줄어 있었다는 겁니다. 돈이 줄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지켜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소설 본문과 심화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